자, 이제 2장. 1장 총칙은 뭐 이 정도면 되게 평이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게 외울 게 없고 평이한 겁니다. 이 정도는 총칙에서 많이 나오면 좋죠. 피보험 관리도 뭐 쉽고, 이제 문제는 고용 안정 사업, 이게 제일 이제 이 강 끝나고 할 다음 강. 고용 안정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당락의 그게 핵심이죠. 그게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외울 게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근데 아마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기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까다로운데, 틀리게 하려면 사실 그거밖에 틀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총칙이랑 지금 하시는 피보험자의 관리도 사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와요. 어느 정도 합격선에 그냥 시험 치러 가시는 사람들 말고, 거의 한 저번에 왕창 뽑았을 때 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 수업료 자체가 무료였어요. 공짜예요, 공짜. 100원도 안 내. 그래서 진짜 직업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딸까 하는 사람도 다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실제로 할 사람들,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1장, 2장에 있는 거 달달달달 다 해서 가요. 그래서 강권은 이제 그 고용 안정 사업, 이제 다음 강의 이거 하고 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 강의 할 거. 그게 이제 강권이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한 그 한 3페이지, 4페이지가 전체 시험의 당락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물론 거기에서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서 한 2문제나 3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걸 내가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당락의 아마 핵심이 될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 맞춘다라고 보고 상담학은 어차피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 범위의 양이 직업상담사 시험 언저리예요. 그 이상을 더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너도 틀리고 너가 틀리면 나도 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직업상담사 시험의 바운더리 안에 있고 틀리게 하려면 그 바운더리 밖에서 이제 이상한 문제로 틀리게 하겠죠. 그건 어차피 찍어서 맞히거나 아예 모든 그것까지 준비하려면 진짜 전체 상담학 모든 교과서를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점수가 똑같다라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모두 다 맞춘다라고 보면 틀릴 만한 건지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러면 핵심은 고용보험법인데 고용보험법도 나머지 총칙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뒤에 있는 고용보험기금이라든가 벌칙 부분은 그냥 조금만 보면 어느 정도 반복해서 보면 숙지가 되는데 이 고용안정사업 다음 강의에서 할 그게 이제 그 4-5장이 여러분 우리의 시험을 당락을 결정해 줄 수 있는 3문제. 그 3문제가 거기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다음 강의에서 할 얘기를 지금 땡겨서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그냥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에서 만약에 틀렸다 몇 개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어차피 힘들어. 경쟁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들은 것만 해도 어쨌든 직업상담사 강의 저한테 들으신 분들 합격하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를 다 시험 현재 현업에 있지 않든 간에 일단 시험은 다 친대. 다 친대요. 거의 다 칠 거예요, 아마. 다 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솔직히 내 지금 이 내용을 뭐 몇 개 외출 쳐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딱 각오해서 해야 돼요. 자 합시다. 첫 시간이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게 첫날이죠. 같은 날 계속 찍으니까 첫날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으니까. 자 봅시다. 이거 뭐 우리 고용보험법 뭐 쉬운 거죠. 법은 쉬워요. 시행령이 짜증나지. 시행규칙 안 들어간 게 어디야. 자 13조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이건 뭐 핵심이죠.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날에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용된 날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죠. 일반적인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테니까. 그죠? 특이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고용된 날이 오히려 있으면 틀리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항 그 밑에 1호, 2호가 다 적용된 날로 아니 고용된 날로 바꿔놓으면 오답이죠. 실제 직업상담사 문제에도 맨날 나오는 게 거기 1호죠. 1호.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이거를 맨날 고용된 날, 이렇게 해서 맨날 틀리게 하는 거. 자, 2로 볼게요. 원래는 당연히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때 고용이 됐어요. 고용보험 때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직업상담사 때. 이때 고용이 됐어요. 근데 고용이 돼서 원래 이때서도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전 강의 한 겁니다. 이때 고용이 됐는데 이때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면 적용 제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적용이 안 돼. 그런데 이때 드디어 빰빠라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제 적용 가능 대상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저씨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산정할 때 얼마만큼의 피보험 단위, 보험을 얼마큼 가입한 기간, 보험 가입 기간을 선택할 때 고용된 날로부터 기산합니까? 그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까? 이 얘기예요. 당연히 그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기산하죠. 이때는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용 제외 근로자였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직업상담 문제에서도 한 3-4번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이거를 고용된 날, 이러면 틀려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다음에 2호. 고용보험 짐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겠죠. 이것도 고용된 날이라 그러면 X. 고용된 날이 오히려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조.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상실일의 키워드는 다음날. 키워드는 뭐라고요? 다음날. 1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날이죠. 거꾸로. 이때서부터 고용될 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 적용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때 드디어가 아니지. 이때 이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상실? 이날부터 상실, 이날부터 상실. 이날부터 상실. 이때부터 왜 상실을 해? 이때는 적용 가능했다니까요. 같은 이치죠. 이해하시죠? 이 정도는. 그 적용제 대상자가 된 날. 그 다음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날. 1, 2번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3호, 4호가 핵심이죠. 이직한 날로부터 상실 너무 매정하죠. 그죠? 사망할 그날부터 상실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직 사망한 그 날은 적용되는 날로 보고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상실이에요. 그 당의 그날은 상실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실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직 사망 다음 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는 문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소명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다음 날은 뭐밖에 없어요? 이직 사망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15조 거기 1번 1항 1번 1항 이렇게 할게요. 1번 편하게.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2번 보험료 짐수법에 따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법에 따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 그러니까 하수급인이 고용한 거네. 그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직접 고용한 사람 말고 하수급인이 한 사람은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해? 하수급인이 신고를 한다고요. 원수급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하수급인인데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수급인이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15조 2항이죠. 예, 앞에서 얘기한 15조 2항. 1번 건설업자. 예, 1번 건설업자. 이거 령 2조 앞에서 령 시행령 2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한다 그런 게 그 뒤가 지금이에요. 앞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시행령 2조. 예, 거기에 15조 2항에 있는 그 사업주로 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예. 1번 건설업자, 2번 주택건설사업자. 약간 느낌이 집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네. 3번 전기공사. 집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네. 느낌이 오시죠? 4번 정보통신. 왜? 집 지을 때 전화선, 인터넷선. 예.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 집 지을 때 필요하죠. 건물 지을 때 약간 건축 쪽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6번 문화재 수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집 지을 때. 예. 여기서 막 파고 있는데 저쪽 문화재 근거하면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집 지을 때 건축 쪽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선생님 수도가 빠졌네요. 이게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거야. 예. 선생님 가스가 빠졌네요. 예, 이게 맨날 오답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에서도 맨날 손잡고 같이 다녀요. 그럼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게 집 지을 때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 없는 사람. 예, 수도가스업자. 뭐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엔 많이 나와요. 다른 법에도 이 사람들 손잡고 같이 다니거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업자들은 이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3번 사업주가 일항에 따른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이따 나오고요. 4번 사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았다. 지나가는 보기. 5번 1항이나 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알았다고 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깔리면 알았다고 하면 돼요. 뭐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나오면 그냥 그건 주는 문제예요. 어떤 게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어떤 게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 안 한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문 중에 전자적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알았다고 해 그냥. 뭔진 모르지만. 근데 전자적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말이에요 이건. 뭐 6번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는 거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번 별표 치시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 이건 해당 사항이 있을 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유는 모르셔도 어쨌든 자영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건 자기가 받겠다고 할 때 그때 따져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이거 신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 바쁘죠. 자영업자가. 그때그때마다 신고하라 그러면.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거기 3, 4, 5, 6, 7은 거의 이제 지나가는 보기로 깔릴 거고 시험 문제는 또 시행령에 자질구레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1번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빨리 읽을게요. 고용노동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읽는 거예요.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가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명세를 증명한 서류. 이게 뭐예요? 이직 확인서. 요게. 그래서 아마 이걸 길게 안 치고 출제를 할 때는 이건 지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직 확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게 핵심이죠. 어쨌든 그러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이게 핵심이죠. 이직 확인서는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다음 달 15일. 그 사유가 속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이에요. 다음 달 15일. 그 달에 15일이 아니고 16일 날 사유가 생겼으면 그 달에 15일 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생길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두 번 얘기했어요. 예. 그 달에 15일이라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16일 날 사유가 발생되면 15일 날 어떻게 할 건데 그 달에. 타임머신 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그 기간 전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예. 거기 나오죠. 예.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된 일원 근로자 수, 일원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 내용 확인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또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으면 별도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한 거로 보겠다. 2번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됐죠? 예. 사업의 개시 또는 신고를 하면은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이 된 거니까 그거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이직 확인서는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직 확인서를 제출을 했으면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신고를 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3항 이직 확인서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임금 지급 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직 확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올 퀴죠. 이직자가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딱 봐도 두 개 빈칸 넣기. 18개월간 30일 이상 동일한 지문에 숫자가 2개 이상 나오면 2개를 빈칸 넣기로 넣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다. 출제자는. 그래서 한 지문에 숫자가 2개네. 아싸 한 문제 좀 특이하게 만들 수 있겠네 하고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2개의 숫자가 있으면 바르게 3개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3개를 바르게 나열하세요. 18, 30, 20, 19, 30, 29, 18, 31 뭐 이런 식으로. 18개월간 30일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요구할 수 있다. 급여를 안 받았어.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아. 사장이 안 주나? 하고 아니요 저 아파서 못 갔어요. 이거 증명하라고. 별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는 뭐예요? 숫자를 외워야죠. 18개월간 30일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은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내기 수월하느냐 수월하지 않느냐 이거라니까. 두 문제를 내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내죠. 근데 이 지문에서 40문제를 내라고 하면 문제 만드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기 편한 거부터 만들게 돼 있어. 제16조 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 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이거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한 피보험 상실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니까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몰랐대. 이유는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 결론만 아시면 되고 이유를 설명하는 건 결론을 외우시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왜 그런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입법 취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안 물어봐요.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외우시기 편하라고. 어쨌든 일용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주가. 뭐 요 정도. 2번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당연히 이 경우 이전 종전 사업주의 사업주는 이직 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고. 16조의 키워드는 이런 근로자는 제외한다. 예, 요게 키워드죠. 나올게. 17조 피보험 자격의 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장에게 피보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내가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언젠지, 예, 청구하면 알려줘야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 3번 이걸 확인을 했으면 알려줘야죠. 예, 관계인한테. 확인 청구를 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1조 읽어보시고, 예, 18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 예, 피보험 자격의 이중. 내가 다니는 데가 두 군데야. 세 군데 할까요? 예, 세 군데예요. 근데 여기에도 고용보험이 돼 있고, 여기에도 고용보험이 돼 있고, 여기에도 고용보험이 돼 있어. 그럼 실업급여를 뭐 세 군데에서 다 받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아니고 이 내용이 시행 규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범위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내가 교재는 안 넣었어요. 우리 범위가 아니긴 한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 세 개 중에 돈을 어디서 많이 제일 버느냐, 예, 월 평균 보수가 많은 걸 우선으로 보고 그래도 그게 비슷하면 그 다음이 어디에 근로 시간이 많은가를 봐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선택하면 돼. 세 개 중에. 이게 만약에 시행 규칙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예. 못 모르고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시간을 먼저 봐요, 돈을 먼저 봐요. 고용보험은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예. 어디에서 어느 군방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오냐를 보고 그게 똑같으면 시간을 보고, 예. 그것도 똑같으면 지가 선택하면 돼. 셋 중에 하나. 됐죠?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시행령. 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시면 며칠 이내, 14일 이내. 딱 빅한 넣기지 뭐. 예? 예. 다 뭐 변동사항이 있거나 뭐 이러면 며칠 이내, 14일 이내. 예, 요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9조 10조가 또 우연히 14일, 14일, 14일이야. 세 개가. 예. 보이죠? 예? 예, 동그라미 하라고요. 예. 14일, 14일, 14일.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는 14일 이내에 장관한테 신고한다고요. 예. 사업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전보. 예? 예. 전근? 뭐 이런 건가? 예, 저 회사를 정확히 안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있다 저쪽으로 가면 14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번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어쨌든 예, 이름이 바뀌면 번호가 바뀌나? 그런가? 모르겠네. 주민등록 번호 바뀌지. 어쨌든 예, 이름은 바꾸기 쉽죠 요즘에. 예, 이름이 바뀌기. 예.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막 깜짝 놀래죠. 막. 옆에 막 어르신인데 이름이 뭐 너무 예지 막 할머님인데 이름이 저 시대에 예지라는 이름 안 썼을 텐데 바꾼 거지. 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쉬우니까 옛날에 이름 못 바꿨어요. 바꾸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행복 추구권이잖아. 예? 예. 막 이름이 막 너무 힘든 이름이잖아. 그러면 막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를 바꾸는 걸 되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 왜냐면 행정 편의주의지. 이름 바꾸면 주민등록증도 바꿔줘야 되고 거기 있는 서류들 다 바꿔줘야 되고 막 이러면 막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행복 추구권에 의하여 이제 쉽게 저희가 이름 바꾸 무슨 뭐 좀 딴 얘기하고 있어. 지금 동영상인데 어쨌든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꾸면 며칠 이내 14일 이내 또 14일.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수급자가 이거 우리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 합니다. 우리 범위죠. 국민기초생활법에 있는 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아니었가 되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서 또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또 며칠 이내 알려줘야 돼. 14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그쵸? 예, 수급자였다가 비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4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이 정도 하시면 우와 다 하신 겁니다. 예, 1장 2장 하나도 안 빼고 다 훑었어요. 예, 우리는 다 훑어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만 빼서 하다가는 못 붙을 걸. 왜냐하면 틀리라고 나올 때는 어디서 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내서 틀리게 해야 경쟁률 시험에서 변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 봐야 돼. 중요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중요하지 않은 건 요게 틀리라고 나올 걸까 봐 보고 그래서 자꾸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다 하겠다. 이렇게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2장은 이제 1장, 2장. 이건 정말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제 본 게임은 다음 강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오리엔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분이 나가면 특정 부분이 나가면 바로 문제로 또 정리하고 이거 다른 과목은 안 그런데 오리엔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목 이론 다 하고 나중에 문제 풀면 이거 하나도 못 풀어요. 정리가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1장, 2장 하고 문제 풀고 또 어느 정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운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몰아서 문제를 풀게요.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다 하면서 다시 공부가 되니까 이제 문제풀이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이론 먼저 듣고 문제 몰아서 듣고 하지 마세요. 문제 몰아서 듣는 건 내가 한다니까. 모의고사 할 거라니까요. 모의고사에서 하니까 거기서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원 없이 많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